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제 길을 걷다 마주칠 수 없어. 왜냐하면 팬데믹 시대니까. 뚜뚜루뚜뚜. 저 작년에 말이야 회사를 그만뒀는데 말이지. 그때 그만두면서 약간 내년에 뭐 할까에 이제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약간의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인 영역에 있는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유명한 컨퍼런스에 가는 거였지. 후! 2020년도에 특히 상반기에 열리는 것들은 주로 2019년 말 정도에 주제랑 뭐 도시랑 일정 같은 게 기본적으로 열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나 혼자서 막 즐거워했었어. 물론 그걸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지만 막 거기를 가는 나도 막 상상해보고 거기서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과 막 만나서 놀고 얘기하는 나래를 막 펼치면서 있었는데 올림픽도 사실 취소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취소가 되겠지 싶지만 취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운동도 아닌데? 땀도 별로 안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되게 내 위주로 좀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하지만 취소가 됐고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다들 이번 행사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버추얼로 진행됩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럼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든 행사를 다 이렇게 온라인화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가 그래서 또 이것저것 또 막 살펴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만 우리 대신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한번 이것저것 한번 실험해볼까? 뚜뚜루뚜뚜 테드 같은 거. 또 올해는 아예 오프라인 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스케줄이 이미 나온 상태고 거기에 이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얼마든지 물론 돈 얘기가 있긴 한데 옛날에는 티켓값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왜냐? 만약에 미국에 열린다 쳐. 근데 나는 서울에 살고 있잖아. 그러려면은 티켓값 약 100에서 200만 원, 비행기값 100에서 200만 원, 숙박비, 또 숙박비가 평소보다 엄청 오르거든. 그럼 숙박비, 그 다음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것 하다 보면은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야. 예전에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테드에 대한 조사를 엄청 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테드 티켓값이 진짜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테드는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기꺼이 볼 수 있단 말이야. 무료야. 누구나 볼 수 있어. 게다가 자막도 지지. 편하게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데 왜 그거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주면서까지 그 지역에 굳이 가서 그 컨퍼런스에 왜 참여할까? 행사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장의 그 느낌, 바이브, 현장 느낌 있잖아요. 현장 느낌. 막 사람들도 있고 막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좀 더 이런 얘기를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겠다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우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또 커피를 뚜루루 떴는데 옆에 보니까 명차를 보니 저 그 기사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세션이 있어서 누구든지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형태가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티켓값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바삐 어떡하지? 뚜뚜루뚜뚜 이거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좀 심각한 일인데 왜냐하면 행사라는 게 단순히 이 티켓 얼마입니다. 이 티켓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이 운영비를 다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 물론 티켓값도 있지만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고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고 이런 거를 노리는 많은 스폰서들이 붙고 그 스폰서에는 단순히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막 스폰서 해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행사 관련된 비즈니스는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 그럼 할 수 없으니까 네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할 수는 없잖아. 비즈니스 모델인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하나 찾았지 뭐야. 뚜뚜루뚜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왓츠 드한이라는 이 분의 말들이 좀 실렸는데 완전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이벤트를 매년 그러니까 행사를 매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일 고민인 게 이런 지금까지 되게 이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들을 이 버추얼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라 버린 거지. 그러면 예전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하면 될까?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오히려 더 엉망인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버추얼 세상의 이벤트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법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뚜뚜루뚜뚜 얘기했던 질문들 중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시간표 짜는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은 커피 브레이크라는 시간이 30분 정도가 돼. 30분 정도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쉬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지. 나가서 돌아다녀서 차도 한 잔 좀 마시고 과자도 좀 마시면서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해놓은 그런 시간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잖아. 버추얼인 상황에서는 이 커피 브레이크 타임부터 몇 분으로 쪼개야 되지? 그리고 이 커피 브레이크에 원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 같은 거는 버추얼에서는 어떻게 또 만들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야. 또 프로그램 간에 기존에는 이제 뭐 공간을 막 옮겨 다닐 수가 있잖아. 뭐 2층 에메랄드 홀에서 하다가 5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한다거나 이러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사람이 또 많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머리 아파 하니까 시간표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널널하고 큰 문텅이로 돼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좀 이동할 수 있는 룸을 많이 주는 거지. 근데 이런 버추얼 이벤트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겹친 시간표로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가치의 땀부터 경험의 땀부터 밑에 있는 인터랙션의 땀부터 그 밑에 있는 기술의 땀부터 이 모든 게 되게 복잡해져서 머리가 아프군.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테스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행사를 좀 이렇게 망가뜨려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선생님 사실 팀장님 저 사실 이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해봐 지금 우선 해보자. 지금 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이 모든 게 조금씩 마무리됐을 때 우리 뛰쳐나가야지 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회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왓츠라는 분이 마지막에 되게 약간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이런 전체적인 고민을 담은 버추얼 세상에 있는 경험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그것이 기회입니다. 뚜뚜루뚜뚜 이렇게 예약하고 이제 참석자 관리하고 스케줄하고 요 부분만 이렇게 했던 회사지만 그게 완전히 특화가 되면 더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막 댓글을 막 미친 듯이 달고 막 서로 미친 듯이 막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펑션이 필요해. 근데 그 펑션을 이 주최자에서 다 만들까? 아니지. 그냥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쓰면 되니까. 뚜뚜루뚜뚜. 그러니까 예전에는 추적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결국에 이런 행사를 후원하는 스폰서들한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간판 같은 거밖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넘길 때마다 밑에 이렇게 르미큐브 협찬. 커피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가서 커피 잔에 르미큐브 협찬. 사실 이렇게 버추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등록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 개인 누군지는 모르는 어떤 개인의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의 활동들을 또 추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후원사들 입장에서는 또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를 한 사람은 블룸버그 미디어의